먼저 바쁘신 좀 오후 시간대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해주셔서 관심과 뭐 이런 업무적인 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 굉장히 감사드리고, 저희 오늘 설명회는 앞서 뭐 안내드린 대로 지자체의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로서 이제 제도가 시행 초기에 있는 통합관리와 관련돼서 이제 국가계획 같은 경우는 제도가 어느 정도 시행이 되었는데, 이제 지자체에서도 이것들을 따라와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겠다, 또는 뭐 좀 설명회나 매뉴얼이나 지침 등을 많이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작년도에 매뉴얼과 지침을 1차적으로 보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이제 설명회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취지에서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저희가 맨 먼저 통합관리 제도에 대한 소개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한글 파일하고 병력 증명 이렇게 보내주셨죠? 그건 맞죠? 네. 한글 파일에는 이제 그 서식 잠시 소리가 나고 있는데요. 병력 증명도 보면 법 개정을 금년도 1월에 하고 7월에 시행됨에 따라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씩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회 참석자분들 질의응답 및 토의 시간을 가진 뒤에 계획상으로는 2시간 정도 예정되어 있지만 조금 일찍 끝내는 방향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계획 및 인사 말씀인데, 계획은 지금 제가 진행을 하였고, 지금 여기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님께서 간단히 모두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잘 들리시는 걸로 생각하고 간단히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대가 바뀌다 보니 이런 영상으로 접속해서 만나는 게 좀 자연스러워지긴 했는데요. 여전히 좀 진행을 하다 보면 뭐 서로 이제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진행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이제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 관리의 중요성을 늘 강조했고, 또 국토부하고 환경부 간에 또 통합관리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지면서 국토기본계획이랑 국가환경종합계획이 연동이 되면서 통합관리의 틀이 만들어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이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그 부분들은 이해하고 계실 거고요. 환경국토 통합관리의 실효성은 여기 뭐 온라인 상으로라도 와주신 이 지자체가 수립하는 환경계획에서 공간화가 이루어졌을 때 또 실현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그래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공간환경 정보라든가 컨설팅, 뭐 계획 수립 방법에 대한 컨설팅 등 환경부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은 여기 계시는 연구진 분들이랑 환경부 담당자에게도 늘 상의하셔서 해결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설명회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발표를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할 내용은 저희 환경부에서 준비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제도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요. 안 넘겨지는. 네. 네, 지금 화면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도의 이해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통합관리 제도의 세부 내용이나 뭐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뭐 환경계획 수립 변경 시 필요한 사항들이나 공간환경 정보에 대한 설명들은 추후 이제 연구진 분들께서 좀 더 내용을 설명해 주실 예정이라, 저희는 이 제도의 개요, 그리고 도입 경과 및 현황,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방향, 추진 과제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제 제도 도입 배경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과장님께서 모두 말씀해 주신 대로 90년대부터 계속 이루어진 개발 중심의 도시화 산업화는 또한 뭐 환경오염 문제나
최근에는 또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고, 이에 관련해서 수반되어서 지속 가능한 국토 관리가 정책 과제이자 정책 목표로 많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국토 관리를 목표로 예방적 차원의 제도 기반 확립을 위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 필요성이 대두되었고요. 국가가 수립하는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이 있고, 또한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그리고 시도 및 시군구 환경계획이 있는데요. 이러한 양 계획의 체계적 내용적 상호 연계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자체 지역별로 있는 환경 문제 해결 등 국토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적에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통합관리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3조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수립 절차, 내용 등을 상호 연계, 보완, 협력하는 정책 과정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국토계획 같은 경우는 국토의 개발과 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국토개발계획, 그리고 환경계획 같은 경우는 환경 매체 위주로 농도 중심의 관리를 하는 사후관리 중심의 환경보전계획의 형태로 이루어졌었는데, 이러한 계획들의 좀 명칭도 국토개발계획에서 국토계획으로, 환경보전계획에서 환경계획으로 명칭을 바꾸고, 국토계획은 보다 환경성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환경계획은 공간성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진행을 하여서 개발로 인해 발생 가능한 환경훼손을 사전적인 계획 단계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국외 사례에 이제 대표적으로 독일의 사례가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공간계획과 환경생태계획으로 크게 나누어져서 공간계획의 목적, 내용, 수립 절차 등 계획 작성 시에 공간적 위계별로 대응되는 환경생태계획이 1대1로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뭐 아래 표와 같이 연방, 주, 지역, 지자체, 그리고 일부 지자체까지 상세한 계획까지 다 1대1로 연동이 되어 있는 체계로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공간계획을 총괄법으로 하되 이제 부문별 소관부처에서 담당하는 사항들을 작성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역 기본계획 수립 시에 환경영향보고와 환경적 요인을 연방법과 주법에서 모두 규정을 하여서 반드시 파악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도시계획법에서 통합하여 연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토개발과 연계된 환경계획은 별도로 없으며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 친화적 개발을 유도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러한 독일의 법적 정의 체계를 가져오고, 형식적으로는 독일,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는 미국, 일본 사례의 뭐 전략 환경 영향 평가나 환경 영향 평가 같은 부가적인 장치들을 두는 형태로 제도가 수립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근거 규정은 환경정책 기본법에 있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 제4조에서 국가 및 지자체는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해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계획과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기본법도 2015년에 마찬가지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네, 국가와 지자체는 국토에 관한 계획 사업을 수립 집행할 때 환경계획의 내용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환경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또한 환경 정의를 실현하는 내용으로 국토기본법 제5조에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21년도 법 개정을 통해 추가된 사항으로 지자체가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 환경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환경정책 기본법 제18조와 19조에 새로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 2018년 3월에는 이 통합관리와 관련된 적용 범위, 연계 방법, 절차, 통합관리 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훈령이 제정되었습니다. 훈령상 내용에는 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뭐 협의회 구성이나 진행 절차나 이러한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다 들어있는데요. 기본 이념, 통합관리의 기본 이념에 대해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소개를 하고 있고, 통합관리의 적용 범위로서 국토계획은 국가계획인 국토종합계획, 그리고 도단위 도종합계획, 그리고 뭐 광역시 특별시가 들어가는 시군이 들어가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환경계획의 경우에는 국가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 그리고 광역지자체 시도 환경계획과 세대 환경계획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자체 통합관리 사항으로 훈령에서도 한 번 더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분야별 환경 현황과 공간 환경 정보를 구축하여 국토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계획에서는 이러한 구축된 공간 환경 정보를 생활권 구조 설정이나 개발령 조정, 토지 이용 계획 변경이나 환경부의 부하 분배 방안 등
보다 이제 큰 상위 계획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합관리 사항으로 양 계획을 수립할 때 대상 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사항으로 8가지를 아래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양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고려하고 또한 논의하고 협의하여서 모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경과입니다. 앞서서 2000년대부터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가 필요하다라는 지속적인 제안이 있었고 이전 정부인 2013년에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라는 명칭으로 첫 국정과제가 채택이 되었고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15년 12월에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어서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이 기본 근거가 수립이 되었고 뒤이어 1년 뒤 국토기본법이 개정되어서 또 앞서 말씀드렸던 국토기본법의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본 근거까지는 마련을 해놓고 이제 실질적인 연계는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추진이 되었는데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라는 명칭에서 통합관리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고 2018년 3월에 앞에 내용에 공동훈령을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제5차 국토기본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연계하여 수립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통합관리를 최초 적용한 국가계획을 제5차 계획을 이제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12월에 상정을 하여서 20년부터 2040년 계획기간 20년짜리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제 국가계획이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으로 지자체 단위의 계획이 뒤이어서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한 사항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는 계획 수립 지침이나 업무 매뉴얼 마련 등 지원하기 위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구두로 설명드렸던 사항들을 그림으로 나타낸 그림인데요. 국가계획 수립 협의회는 저희 부기관장인 국토부 차관과 환경부 차관이 공동위원장으로 운영이 되었고 그에 앞서서 이제 차관님들끼리 만나기 전에 실무 협의체를 통해 전문가 그리고 실무자들 또 과장급, 국장급 좀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러한 통합관리 추진 방안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 논의 과정을 아래 도표와 같이 거쳤는데요. 이때 논의 과정에서 얘기됐던 것들은 국토환경의 미래상이나 공간 발전 전략 등 통합관리의 기본 구상을 마련하고 주요 계획 지표 그리고 이제 국토 단위로 다루다 보니까 권역별로 발전 방향과 또 이제 환경 문제 관련해서 미세먼지, 기후 변화 등 주요 아젠다별로 추진 전략을 정합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양 계획이 각자 수립을 하되 그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추진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국가계획의 통합관리 과정의 결과와 의의로서 일단은 양 국가계획이 기존에는 계획연도가 다르고 20년 단위 국토종합계획이었다면 20년 단위 계획이었고 환경계획 같은 경우는 10년 단위 계획으로 수립이 됐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20년 단위로 맞추고 그다음에 2015년의 계획연도였던 환경계획을 변경계획 수립을 5차에서 20년으로 바꾸면서 2020년에서 2040년까지의 계획이 이제 양 계획이 일치하는 식으로 수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책 협력 체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에는 양 기관이 서로 의견 수렴 정도는 진행을 하였겠지만 이렇게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논의를 하진 않았는데 함께 협력하는 체계로 계획 수립 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함께 수립하는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내용적으로는 여건 변화와 미래 전망을 공유해서 이러한 통합관리 비전 목표와 국토환경 공간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연계 검토해서 아래 보시는 5대 전략과 같은 내용을 도출하였습니다. 국토의 지속가능 발전을 공동 목표로 해서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이 각각 비전과 목표를 갖고 이때 이제 전략 1, 2, 3, 4, 5라고 써진 부분에 대해서는 양 계획이 이러한 전략들을 모두 포함하도록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토의 미래상으로서 양 계획의 이런 그림, 지도, 공간 정보를 합쳐서 국토환경 통합 기본 구상을 마련하였고 이러한 미래상으로서는 국토 생태환경의 연결성 강화를 통한 국토환경 공간 관리 원칙을 수립한 것과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유연한 국토공간 형성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내용에 담았습니다.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 앞서 말씀드렸던 5대 전략 내용이 양 계획에 어떤 식으로 담겼는지 계획별로 지침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다 세세히 읽지는 않고 이러한 식으로 1, 2, 3, 4, 5, 5가지 전략이 계획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해야 할 과제들과 추진 방향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자체 계획이 이제 통합 관리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위 계획인 국가 계획의 내용과 그다음에 통합 관리 전략 등 내용을 반영한 지자체 계획, 도종합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 그리고 환경 계획은 시도, 시군 환경 계획이 통합 관리 대상 계획인데요. 통합 관리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때 해야 될 사항으로는 지자체 계획 수립 협의회 운영이나 통합 관리 사항을 계획에 반영하는 등 이제 공동 훈련과 저희가 뭐 기존에 배포했던 공동 업무 매뉴얼의 내용들에서 해야 할 사항들을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통합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공간환경 정보 관리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환경계획의 기존의 매체별로 다루던 내용들을 공간적으로 만들므로써 이제 도시계획이나 국토계획과의 연계성도 강화를 하고 공간성도 강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규정적으로는 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2020년 12월에 환경계획 수립 지침을 기존에는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 지침이라는 큰 형태로 하나로 있었는데 좀 더 세분화해서 공간환경 정보를 어떻게 쓰고 또 어떻게 계획에 반영하고 이런 내용들로 또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위계를 구분해서 수립 지침을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좌우간에 권역별 공간구조 설정, 개발계획 방향성 유도 등 국토계획에서 실질적으로 환경적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환경계획 수립 시에 공간환경 정보를 마련을 하고 구축을 하고 이를 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연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공간환경 정보 구축과 관리에 대한 사항이 환경정책기본법에 개정이 되어서 포함이 되었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7월이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지자체 공간환경 정보 예시로 앞서서 뭐 저희가 연구 용역이나 여러 과제들에서 진행했던 부분들인데 그런 식으로 뭔가 시, 군이나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공간적으로 환경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향후 뭐 계획 통합 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중앙부처에서는 제도적 보완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국가 및 지자체의 환경계획 통합관리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또 이제 평가했을 때 부족한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들은 환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국토 모니터링이라고 하여서 국토의 변화상과 국토계획 정책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서 뭐 매 5년 단위로 변경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정책을 좀 수정하거나 보완하고자 할 때 반영하도록 하는 국토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현재 환경 모니터링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같이 이제 진행을 하기로 국가계획 수립 협의회를 운영할 때 협의를 했는데 조금 더 이제 제도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지 조금 더 운영을 어떻게 할지 그런 사항들을 보완을 해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국토 모니터링과 환경 모니터링이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상호 보완을 모니터링을 하고 양 계획을 변경 수립할 때는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평가를 위해서는 통합관리 전략 지침 지표에 대한 사항들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국가계획 단위에서도 이루어지고 지자체 계획에서도 이루어지는 순환적인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제도에 대한 설명은 끝났는데 마침 오늘 이제 환경계획과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배포된 사항이 있습니다. 체계적인 환경계획 수립 및 환경법령 위반 공표 명확하라고 하여서 이제 환경정책기본법이 21년 1월에 개정이 되었고 시행령 하위법령의 시행령이 7월까지 이제 마련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국무회의를 통과를 하여서 보도자료가 이러한 내용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나왔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면 좋을 듯하고 여기서 이제 질의응답으로서 이번에 공간환경정보와 관련된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제 지자체가 공간환경 정보를 관리하는데 아무래도 뭐 예산적인 문제나 인력적인 문제나 또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거나 여러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텐데 환경부가 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앞으로는 뭐 국가가 수립해야 할 공간환경 정보는 국가가 마련을 최대한 하고 또 지자체에 대해서도 뭐 컨설팅이나 여러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의 그 제도의 이해에 관한 설명은 발표를 마치고요. 다음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최희선 박사님께서 2020년 12월에 마련했던 통합관리 업무 매뉴얼과 환경계획 수립 지침에 대한 설명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KEI의 최희선입니다.
앞서 강차은 사무관님께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셔가지고요. 저는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주요한 부분은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 지침과 관련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통합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추가적인 말씀드리고요. 국가의 어떤 그 통합관리 사례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자체 통합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 그 다음에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통합관리는 이제 국토도시계획 그리고 환경계획 간의 연계를 이제 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훈령상에서는 지금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이번에 업무 매뉴얼 상에 국토부와 최종적으로 합의된 이 통합관리에 대한 부분과 관련돼서는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계획의 입안이나 계획의 수립 과정뿐만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이행과 그리고 모니터링, 성과를 평가하는 전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다룬다라고 이제 절차적으로는 그 합의된 부분이 있고요. 내용적으로는 이제 훈령상에 들어가 있는 8개 부문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의 5대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통합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되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3번의 정부가 거치면서 국정과제로 포함이 되었고 사실 한 20년 정도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법적인 기반이라던가 그다음에 훈령, 지침 등이 많이 이제 개정이 되긴 했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법적인 기반이라던가 지침 개정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그 통합관리의 대상은 다음과 같고요. 아마 지자체에서는 시도환경계획과 시군환경계획 수립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그 기존에는 도종합계획하고 도환경계획 혹은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환경계획 간의 시기적인 일치가 전혀 되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요. 일단은 이제 훈령상에서 이 양계획의 계획 시기를 일치하자라고 이제 좀 합의된 부분이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 환경계획 지침을 만들면서 일치될 수 있도록 지침에 이제 명시를 좀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통합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이제 그 어떤 수단이라고 하는 계획수립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계획 간의 실질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의사결정 기구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8개 부문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획수립협의회와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조금 이따가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국가도 마찬가지로 국가계획수립협의회가 있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의체라던가 실무 TF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자체 단위에서도 지자체 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필요하다고 하면 실무협의체나 실무 TF를 통해서 조금 더 실효성을 높이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획수립협의회는 사실은 심의의 어떤 그 기관은 아니고요. 조직은 아니고 협의나 자문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 단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거나 심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부분을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국가 단위에서의 통합관리는 앞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국토종합계획이라든가 국가환경종합계획이 그동안에는 시기라든가 기간이 좀 일치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2020, 2040 계획을 국가 단위에서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5차 국토종합과 계획과 같이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도 5차로 이제 좀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서 계획에 대한 어떤 그 차시도 좀 바꾸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계획 기간도 2040, 20년 계획으로 동일하게 해서 국가 단위에서의 계획 간의 어떤 시기적인 정합성 부분들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 단위에서의 계획 수립 협의회에 대해서는 앞서도 사무관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부분은 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양계획이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5대 전략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국가 단위에서 우리가 이제 이행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 5대 전략을 지자체 단위에서도 같이 부합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 단위에서의 뭐 도나 혹은 도시 단위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그리고 환경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이 5대 전략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라던가 지침에 좀 더 근거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 정보와 관련해서는 이제 뒤에 윤정호 박사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주실 거고요. 국토부하고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 시스템을 서로 연계하는 부분들도 매뉴얼이라든지 훈령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뭐 앞서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단위에서의 계획 시기 20년으로 맞추었고요. 작년에 이제 그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에서 도종합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20년 계획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제 환경계획은 10년이었습니다. 지침상에서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동일하게 20년 계획으로 좀 맞추었고요. 그리고 도시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끝자리가 0이나 5년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합의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제 앞으로 그 환경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 20년 계획으로 지자체 도종합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의 시기적인 부분들을 좀 맞추어서 수립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 단위에서의 계획 수립 협의회는 의장은 부시장, 부지사 혹은 부군수가 이제 의장을 맡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구성에 대해서는 아마 국가계획 수립 협의회를 좀 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도시 담당 그리고 환경 담당 국장님을 이제 비롯해서 관련된 전문가 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민단체 분들이 이제 그 포함이 되어서 도시 쪽, 그 다음에 환경 쪽에 분야에 이제 아울러 가지고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국가계획 수립 협의회와 유사하게 20인 이내로 구성하는 걸로 이제 권고가 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계획 수립 협의회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가 국가 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실무 협의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연구 환경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을 실제로 수립하는 연구기관 혹은 용역기관의 역할이 또 상당히 이제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라든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실무 TF를 구성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획수립협의회라든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중요한 이슈라든가 의견이라든가 또 합의된 부분들을 좀 더 기록해 놓으시면 향후에 이제 이런 그 계획에 대한 심의라든가 평가라든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많이 참고가 될 걸로 이제 보입니다. 계획 수립 협의회는 뭐 한 번을 해라, 뭐 몇 번을 해라라고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냥 예시로서 한 3-4번 정도가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예시로 매뉴얼상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계획 수립 협의회를 좀 더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획이라던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같이 협의회 위원분들이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슈를 착수 단계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통합관리의 주요 부문으로 지자체 단위에서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쟁점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마무리하고 협의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좀 협의회가 운영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형태로 해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의 뭐 모델이자 예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종합 계획이라든지 도나 혹은 이제 도시 단위에서 어떤 부분을 주로 이제 좀 더 연계하거나 중점적으로 다루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 예시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당연히 이제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 차원에서 도종합계획이라든지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될 것이고 환경계획도 마찬가지로 국가환경종합계획과의 정합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 단위에서는 전체적인 공간의 어떤 보전축이라던가 발전축이라던가 생활권별 공간 전략을 수립을 할 때 시도 환경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태축이라던가 생태 용량, 취약지역 같은 것들을 좀 더 감안해서 양계획이 같이 정합성을 맞추면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도시 단위에서의 계획에서는 도시 이제 기본 계획에서 수립하는 공간 구조라던가 개발 가용지,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을 할 때 환경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 용량이라던가 도시 생태축, 보전 지역이라던가 환경적인 취약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담아서 공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각 지자체 단위에서 어떤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국가 단위에서 이제 부문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여건을 충분히 좀 감안해서 수립토록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단위에서 이제 통합 관리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툴은 지금 현재로서는 도종합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고 있는 국토계획 평가에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해서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할 때에 환경 계획과의 부합성을 좀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환경부가 이제 협의한 부분은 국토계획 평가 단계에서 이런 그 국토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고 검토를 할 때 통합 관리가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고려해서 평가하도록 이렇게 좀 더 합의된 부분들이 있고요. 전략환경 영향평가 단계에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환경계획, 그 도시의 환경계획들에 대한 부합성을 잘 가지고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 관리를 이제 평가를 할 때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동 훈령에서 이제 그 제시하고 있는 취지에 대해서 잘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8개 부문이 이제 명시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속 가능성을 잘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상하위 계획과의 연계라던가 부합성을 잘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주요한 평가의 어떤 기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통합관리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국토계획평가,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검토를 하게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작년에 이제 올해 초에 환경부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지자체 환경계획에 대한 승인 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계획을 수립에 대한 부분들을 승인을 할 때 통합관리에 대한 적정성들을 좀 검토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매뉴얼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적정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국토부, 환경부가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간단한 이행 점검표라고 하는 형태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계획이 시기적인 일치를 하고 있는지, 계획수립 협의회를 구성을 했고 운영을 했는지, 그리고 양 계획의 공통적인 어떤 공간환경 정보들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상호 검토해서 이행 점검표에 담도록 이렇게 이제 양식이 만들어져 있고요. 기타 훈령상의 8개 부문과 5대 통합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양 계획에 어느 파트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이제 명시를 해서 제출을 하면 그거에 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의 어떤 적정성, 통합관리의 적정성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이행점검표를 부침 자료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좀 매뉴얼상에 담고 있습니다. 이제 통합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사실은 환경 계획이 좀 제대로 수립이 되어야지만 도종합 계획이나 도시 이제 기본 계획에 잘 담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계획에 대한 지침이 사실 2007년도에 만들어지고 나서 개정이 된 적이 사실은 없었는데 작년에 이제 환경 계획에 대한 수립 지침을 전면적으로 좀 개정을 하면서 통합관리를 통해서 지향하고 있는 공간계획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제 강화해서 계획 지침이 이제 만들어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환경계획에 대한 위상을 법에도 담고 있긴 하지만 지침상에서 조금 더 간단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환경계획은 최상위, 이제 지자체가 수립하는 최상위 계획이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가 가야 되는 어떤 그 환경 계획이나 환경 관리의 틀을 제시하고 있는 기본 계획이다라고 이제 그 위상과 성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공간적인 부분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간 계획의 성격을 좀 더 강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모든 분야를 좀 총괄하기 때문에 종합 계획의 성격이고 그 중요한 어떤 그 다른 부문들을 다 아우르는 종합적인 부분들을 담는 계획이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다만 지역의 이제 특수성이나 고유성은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유연한 계획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자체 환경계획의 위상과 성격으로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계획에 대한 수립 절차도 이제 작년에 그 지침을 개정을 하면서 상당히 좀 보완된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은 이제 시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청회 개최를 하고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획안을 만들고 그것들을 환경부 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계획을 받아서 환경부 장관은 관계기관에 이제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고 그것들을 받아서 지자체에서 이제 공포하도록 이렇게 이제 좀 되어 있습니다. 시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청회라던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획안을 마련을 하면 시도에 이것들을 이제 승인을 신청을 하고 시도는 지방환경관서, 그러니까 즉 환경청에다가 협의를 이제 요청을 해서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절차적으로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곧 7월 6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부분이 절차적으로 이제 좀 더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그 지침이 기존에는 그 시도 시군구 환경계획 지침이 통합되어서 작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엔 좀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면서 시도하고 시군구 환경계획 지침으로 분리를 했고 시도 환경 계획은 국가 환경 종합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담고 이행할 수 있는 체계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시도 환경 계획 같은 경우는 국가 환경 계획의 내용들을 좀 지역 자원에서 이행하고 구현할 수 있는 계획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고 또한 시군구의 어떤 전략적인 지침의 어떤 성격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군구 같은 경우는 시도의 어떤 계획의 또 이행이나 실천을 좀 더 고려한 그러한 형태로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지역의 환경 이슈라던가 지역 맞춤형 환경 정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좀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그 국가, 시도, 시군구의 계획의 전체적인 방향은 보전과 이용의 양립성을 적절하게 잘 고려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의 국토 생태축을 광역이나 기초 단위에서 연계해가지고 이제 좀 더 이행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 지침이 좀 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취약한 지역이라던가 이슈가 되는 지역들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해서 관리 계획을 좀 더 수립할 수 있는 형태로 지침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표준 품셈에 대한 부분이 돼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환경 계획이 표준 품셈이 없다 보니까 어떤 지자체는 이제 시군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의 예산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기도 하고 또 광역 같은 경우는 뭐 한 5천만 원 수준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의 질이라던가 또 계획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을 좀 더 이행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한계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군구나 시도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품셈을 저희가 이제 환경부랑 같이 이제 개발을 했고 그것들을 지침상에다가 이제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환경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 표준 품셈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적절한 예산을 좀 확보해서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안 되죠? 네. 예, 지침에 대한 구성은 지금 크게 한 5개 정도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 2, 3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어떤 원칙이라던가 절차적인 내용을 좀 담고 있고 사실은 이제 핵심되는 부분들이 이제 4장입니다. 4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환경계획의 큰 목차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환경계획의 구성이 이제 광역하고 기초가 조금 더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계획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해서 지역에 대한 어떤 여건 변화를 전망을 하고 또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제 비전이나 목표, 지표를 설정을 하고 관련돼서 공간 환경 구조에 대한 구상이라던가 전략이나 계획 수립 같은 것들을 하도록 전체적인 틀이 이제 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전체적인 주요한 그 내용 중에서 공간환경 구조 구상이라던가 부문별 전략이나 계획 내용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공간환경 구조 구상 같은 경우는 국토생태축이라고 하는 국가 단위에서의 큰 축을 이제 국가환경종합계획에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 시군구 차원에서 이것들을 좀 연계해서 광역이라던가 지역 단위에서 생태축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주요하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시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환경종합계획이 크게 세 부분의 이제 공간 전략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생태환경, 생활환경, 그다음에 기후변화 등을 포함한 회복 탄력성 전략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도 이러한 큰 틀 속에서 관련된 시도 나름대로의 전략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군구로 이제 기초로 내려가면 이제 환경 부문별로 이제 좀 세분화되어서 포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거는 사실은 다 수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부문 주제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여건이라던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좀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선별해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에 대한 판단이라던가 최종적인 결정은 아마도 계획수립 협의회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공간환경 구조 구상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가 생태축에 대한 부분들을 지역으로 이제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가장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하면서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면은 개발축이나 보전축 그리고 이제 개발 불능지라던가 시가와 예정용지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적인 영역을 할 때 시군구 단위에서 이제 환경계획 단위에서 설정하고 있는 뭐 보전지역이라던가 생태축, 완충지역 이런 것들이 도시기본계획 의 공간적인 영역과 정합성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사실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도 도시계획팀과 같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좀 보고 있고요. 부문별 전략 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구성이 기본 방향, 현황, 전략 수립, 그리고 전략을 좀 더 공간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공간에 대한 이제 이행이라던가 지표를 설정하는 그러한 틀로서 좀 지침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군구 이제 각 부문별로 환경 매체 부문별로의 계획은 기본 방향, 그다음에 현황을 분석하고 그거를 공간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공간환경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행 방안을 좀 더 제시할 수 있는 형태로 큰 틀이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부분은 국토기본법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지역 간 혹은 계층 간 세대 간의 어떤 형평성을 좀 더 확보를 하고 취약계층을 좀 더 고려할 수 있는 이제 환경 정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별도의 어떤 그 전략과 계획으로 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 매체들에 대한 어떤 현황이라던가 취약 지역 또 취약 계층들을 좀 더 고려해서 계획안을 좀 더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사실 국가환경종합계획 단계에서도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인데 여기에 대기 환경이라던가 수질 환경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영역들을 저희가 이제 국가 단위에서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영역들을 환경질 관리구역으로 해서 구역화했는데요. 이러한 형태로 해서 아마 지자체에서도 취약 지역이나 취약 계층들이 좀 더 환경적으로 좀 더 오염되거나 좀 그런 지역들에 좀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면 공간 분석을 통해서 그러한 지역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던가 계획안 같은 것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기타 계획 추진 뭐 조직이라던가 인력 그다음에 예산 계획 같은 것들을 그 계획 안에 담을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제가 통합관리와 지침과 관련된 내용들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런 통합관리나 계획 지침을 잘 수립을 하면 어떤 부분들이 좀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기대 효과에 대한 것인데요. 우선은 이제 계획관에 대한 연계성을 좀 더 확보하다 보면 도시나 혹은 도가 가져가야 되는 보전 전략이라던가 발전 전략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간에 대한 현황이라던가 계획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강화를 하다 보니까
공간 환경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좀 파악하기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환경 문제들을 선행적으로 좀 더 인식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관리 방안을 좀 더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두 번째 기대 효과로 좀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분석을 통해서 하다 보면 새로운 환경 정책이라든가 현안 같은 것들이 발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대 효과가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초에는 도시계획이라든가 환경계획이 개별적으로 수립을 하고 연계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이런 어떤 계획 과정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연계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사례들을 저희가 좀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가 단위에서의 권역별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 전략들이 국토라던가 환경계획의 위계에서 좀 연계되어서 하다 보면 전체적인 국가 차원에서의 발전축이라던가 보전축 같은 것들이 좀 더 정립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김포시를 시범 사업지로 해서 좀 추진을 한 바가 있는데요. 김포시 같은 경우도 이제 핵심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지역들을 좀 더 환경계획 쪽에서 도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계획에서는 이제 개발을 좀 하고 싶은 영역들을 좀 더 분석을 해서 중첩을 해보다 보면 어떤 지역이 많이 좀 문제가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선행적으로 고려를 해서 좀 더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좀 시사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보전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회피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 환경 질에 대한 뭐 대기라던가 수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하다 보면은 환경 문제가 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들이 공간적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좀 더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도출이 됐었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산업단지로 가야 되는 그런 지역하고 또 보전해야 되는 녹지 지역들이 중첩이 되면서 이 지역들을 어떻게 좀 친환경적으로 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선행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다음 보시는 도면은 환경부에서 실제로 이제 그 정보화 담당관실에서 분석을 한 것인데요. 각 지자체에서 오는 민원이라던가 그다음에 대기 오염과 관련된 그 노출과 관련된 정도를 가지고 이거를 도시의 어떤 토지 이용 계획에 어떻게 담겨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선행적으로 좀 파악할 수 있었던 분석 사례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 매체가 아니라 매체들을 좀 더 중첩을 하다 보면 또 다른 환경 이슈라던가 정책 현안들이 좀 발굴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여러 가지 매체 간의 정합성이라던가 그다음에 중첩한 어떤 분석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가져가다 보면 새로운 이제 그 현안이나 정책들이 좀 발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쨌든 당초에 이런 어떤 개별적으로 수립됐던 계획들이 각 과정별로 보전 지역이라던가 발전에 대한 전략들을 가져갈 때 단계별로 이 계획 수립 협의회를 통해서 하다 보면 조금 더 정합성이 맞는 좀 지속 가능한 형태의 양 계획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예시를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향후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는 정보 부분은 아마 윤정호 박사님께서 좀 더 말씀을 주실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는 법 제도 정비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오늘 아마 공포가 된 것 같은데요. 그 국무회의 의결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시행령이 아마 이제 오늘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 올해 초에 이제 환경정책 기본법이 개정이 되고 7월 6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제 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환경 보전 계획에서 환경 계획으로 이제 계획이 좀 더 명칭이 됐고 최상위 계획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법 안에 명확하게 좀 명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계획 승인 절차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7월 6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제 그 주민이라든지 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명문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립 지침이 이제 법과 시행령에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좀 시행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제 환경부와 저희 KI에서 국가환경종합계획이 얼마만큼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지자체 단위에서까지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이제 만들고 있고 향후에는 이제 도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통합관리에 대한 부분이 이미 이제 반영이 되어 있지만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 단계에서 통합관리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담겨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 발표까지 이제 예정된 순서를 하였고요. 이제 세 번째 발표로 마지막 자료가 하나 남아 있는데 중간에 이제 이게 만약에 오프라인 강의였으면은 저희가 쉬는 시간을 잠시 가졌을 텐데 이제 다 온라인이시고 하니까 빨리 끝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바로 진행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좀 쉬는 차원에서 1분 정도 몇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상시학습 확인을 위해서 이제 명단이나 이런 걸 다 제출을 해주셨는데 저희 지금 연구진에서 출석하신 것들 다 확인하고 있고 이러면 이제 대상자 해가지고 저희가 뭐 절차 따라서 공문 발송 등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를 미리 좀 드렸어야 되는데 미리 못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이제 사전에 저희가 지지난주인가 수요 조사를 할 때 이메일 주소 제출해 주신 분들한테 이제 다 보낼 예정이고요. 발표 자료 3가지랑 이제 매뉴얼, 환경계획 수립 지침 관련된 자료들을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추가로 필요하신 분은 여기 채팅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채팅창에 뭐 이메일 주소나 자료 필요하신 사항들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저희가 뭐 온라인이긴 하나 뭐 말씀해 주실 분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현장에서 답변하는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뭐 좀 더 생각하실 시간도 드리고자 해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좀 그것들을 모아서 하나로 정리를 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들을 또 추가로 뭐 답변 자료를 Q&A 형식으로 만들어서 배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공지 사항은 이렇게였고요. 다음으로 이제 지자체 공간환경정보 구축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윤정원 박사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I 윤정호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앞에 강찬 사무관님이나 최희선 박사님께서 환경계획 지자체 단위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공간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공간 정보 쪽을 전공한 입장에서 계획하고 달리 실행 단계에서는 조금 원활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간 계획이나 공간 분석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십시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 원활하게 그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어떤 후속 조치들은 상대적으로 약간 더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고민스러운 부분도 좀 있는데요. 일단 관련된 자료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최희선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국토환경 통합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지원한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관련된 어떤 일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일치시킨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은 상당 부분 진행이 됐는데 공간정보와 관련해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습니다. 환경부의 공간정보와 국토부의 공간정보 상호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좀 공유해서 서로 원활하게 계획이 서로 이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제 주로 하는 것들은 국토부와 환경부의 국토계획과 환경계획과 관련된 정보들을 원활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체계 또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환경 계획 내에 어떤 공간 정보들을 활용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좀 수행을 해봤습니다. 물론 지자체나 도에서 환경 계획을 수립하실 때 직접 조사를 하셔서 공간 정보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하실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분야별로 쭉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우리나라에 많은 공간 정보들이 활용 가능한 공간 정보들이 있고, 그리고 지자체 단위 또는 국가적 차원의 어떤 환경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정보들이 상당 부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생태자연도라든가 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 그리고 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그리고 타 부처의 뭐 임상도라든가 문화재 분포도, 그리고 토양도와 관련된 정보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정보들이 사실 공간 분석에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경우도 보면은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조사를 기반으로 한 정보 플러스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공간 분석들을 사용을 해서 계획을 만드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자체 환경 계획을 쭉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지자체마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수준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공간 정보 활용 차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들이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앞에서 최희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 발주로 나갈 때 얼마짜리 용역을 내보냈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어떤 계획의 그 수준 차이도 좀 많이 나오고, 또 거기에서 실제 어떤 공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 그 지자체의 그 환경 계획을 쭉 비교 분석하면서 느낀 것들이 국가 단위에서 기존에 이미 구축돼 있는 정보들, 물론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것들은 좀 지자체마다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국가적 차원 내지는 기구축돼 있는 공간 정보들도 상당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활용 안 하신 못 하시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이제 그 공간정보 공유 체계 이 연동과 관련해서 쭉 그 2018년부터 지금까지 그 논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논의가 진행이 됐는데, 사실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NS 포탈이라고 해서 이미 공간 정보와 관련된 개별법도 가지고 있고 한 30년 정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문 기관들이 있고 또 통합 플랫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 기반으로 이제 빅데이터 융합 플랫폼 사업이 이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국토부는 상당히 많은 공간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만 환경부는 개별적으로 개별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어느 지자체는 환경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내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어떤 지자체는 또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못하는 지자체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저희가 그 통합 훈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토부와 환경부가 상호 간에 공간 정보는 연계하자라고 협의는 되어 있지만, 사실 환경부 쪽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기반이 갖춰져 있지는 지금 못한 상황이고, 작년 말부터 올해 계속적으로 이제 막 시작한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기반을 만들고 있는 단계라고 해서 뭐 그냥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환경부로부터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운영이라는 사업을 위탁받아서 역무대행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서 일단은 부처 간의 정보 연계는 환경부가 지속적으로 융합 플랫폼을 통해서 상호 연결 체계는 가져가고, 일단 대국민 서비스 내지는 일반 사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는 KI가 우선적으로, 물론 국토부처럼 모든 공간 정보에 대해서 제공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시스템상으로 지금 제공을 하는 체계를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환경부의 통합 융합 플랫폼과 관련, 그리고 또 저희가 어떤 정보들을 서비스해야 되지에 대해서 기존의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들에 대해서 분석을 좀 수행을 했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환경 정보와 관련된 시스템은 약 저희가 분석할 때 어떤 환경 계획이라든가 국토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포함하는 시스템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약 한 54개 정도의 시스템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각 분야별로 좀 나누어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각각 시스템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쭉 분석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 시스템들은
어떤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각의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정보를 환경계획이나 이런 데 바로 이용하기에는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보들을 누군가가 중간에 이제 플랫폼에서 가공 처리를 일부만 해줄 수 있다라면은 충분히 어, 환경계획 수립하는 데 활용이 가능할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파트별로 뭐 자연생태 대기 뭐 이런 분야 그리고 물환경, 토양, 지하수 쪽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환경부 내지는 국토교통부 내에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각각의 시스템들에 어떤 정보들이 있지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913종류의 환경 관련된 정보들이 있는 걸로 파악을 했고요. 각각 정보들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공간 정보 내지는 공간으로 어떤 주소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공간상에 표출 가능한 정보들이 약 한 729개 정도가 되고요. 공간적으로 표현되기 어려운 정보들이 한 184개 정도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가장 정보들이 많지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자연 생태 분야가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공간 정보와 관련해서는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환경계획과 관련된 정보다 보니까 환경부가 가장 많은 정보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에 어떤 정보들이 사용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국토계획 같은 경우는 총 92개 정도의 이제 관련된 공간 정보들이 사용이 되는데 각 이제 매체별로 보면 자연환경, 뭐 기초시설, 공공체육시설 등 분류별로 한 이런 정도의 데이터들이 사용이 됐고요. 그래서 그 정보를 어디서 가지고 있지를 분석해 보면 아무래도 국토계획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약 한 44개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부가 약 한 35개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로 저희가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계획과 관련해서는 GIS DB 형태, 공간 DB 형태로 표출 가능한 게 한 84개 정도. 그리고 뭐 자연환경, 생활환경, 인문사회환경별로 보면은 뭐 저런 정도의 한 117개의 데이터들이 공간 정보 플러스 공간 정보는 아니지만 어떤 통계 자료라든가 현황 자료 형태를 포함했을 때 저런 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을 해보면 환경계획과 관련해서는 역시 환경부가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제공이 업무용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원활하게 제공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자체의 NS 포탈이라는 걸 통해서 뭐 국토교통부 내의 모든 정보를 모아서 관련 기관 또는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어떤 체계가 갖추어진 반면 환경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그 체계를 갖추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 환경부도 국토부의 NS 포탈처럼 제 생각에는 환경부 부처 내에 있는 정보들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 역할을 담당해 주는 곳이 환경관리공단의 이제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이 당초에는 텍스트 정보 위주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올해부터 거기에 공간 정보가 같이 융합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환경관리공단의 그 융합 플랫폼을 통해서 각 부처들에 있는 각 부서들에 있는 공간 정보들을 취합해서 이제 제공해주는 부처 간에 연결해주는 이제 그 연결점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근데 환경부 쪽에서는 조금 약간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는 게 각각 개별 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해 주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규정이라든가 지침이 현재 아직 마련이 돼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국토부에 제공해 줄 때 원로 데이터만 제공해 주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 데이터들을 어떤 이용 가능한 형태의 포맷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좀 전환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이나 사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부처 간의 정보 공유는 지금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계획이 되고 있고요.
일반 사용자들이나 지자체 담당자들이 이 시스템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시스템을 통해서 일부 그 기능들을 저희가 한시적으로라는 표현보다는 서비스 확장 차원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용자분들이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시스템이면 1에서 5등급으로 만들어진 지도 보여주는 시스템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 역할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국토환경계획 연동을 위한 정보 제공 기원 지원 체계도 저희 시스템의 가장 큰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단 저희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시스템 ECVAM이라는 시스템인데요. 여기에서 1에서 5등급에 관한 평가한 결과를 보여드리지만, 사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들이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공간 정보들은 다 이쪽에서 연결돼서 같이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62개의 법제적 토지용 규제 정보와 관련된 법제적 레이어와 환경 생태적 8개 레이어들을 원 데이터 형태로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각각 뭐 토지 이용 규제 정보라든가 어떤 입지 제한 인자와 관련된 레이어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생태자연도라든가 토지 피복지도, 그리고 백두대간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일단 연계해서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환경, 대기환경과 관련된 정보들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국토부의 뭐 행정구역도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뭐 배경지도 V월드 쪽에서 이제 그런 정보들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부의 분석 기능들도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뭐 지번 조회라든가 아니면 설계 도면이라든가 그리기 기능에서 일정 면적을 선정을 하시면은 그 안에서 어떻게 뭐 1에서 5등급의 평가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지정 내에 어떠한 환경 보호 인자들이 있는지, 입지 제약 인자들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 규제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번이나 일정 지역을 선정을 해서 분석을 실시하시면 거기에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중에 저촉이 되는지, 저촉이 되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물환경, 대기환경 정보는 별도의 뭐 에어코리아나 물관리 종합 시스템 개별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는 시스템에 있는 정보들을 끌어와서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사업 지역이라든가 어떤 계획 지역 인근에 가장 가까운 측정소 위치라든가 그 측정소의 최근 몇 년간 어떤 결과 같은 것들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약간 기존의 다른 어떤 웹GIS 시스템하고 차별성을 갖는 부분이,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들은 아마 대부분 좀 익숙하신 웹GIS 시스템이실 겁니다.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걸 줘서 분석을 하고 결과를 보여주는. 근데 그와는 좀 차별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별도의 하나 저희가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자료 제공 서비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웹에서 조회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공간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자체별로 환경 보전 계획 수립한 사례들을 전부 저희가 모아서 관련된 정보를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어떤 보전 계획을 수립했지, 뭐 관련 내용들을 쭉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시스템이 지도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외에 웹GIS와 별도로 저희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와 관련된 지자체 사례라든가 직접 어떤 분석을 하고 싶을 때 관련된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직접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도 같이 구현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저희가 다운로드 가능한 공간 정보는 환경부 내에서 협의가 된 자료만 가능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환경부 내에서 부서 간의 협의가 좀 더 많이 진행된다라면 더 많은 정보들을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일단 다운로드를 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확장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다른 시스템하고는 좀 틀리게 웹GIS를 통해서 보는 것 플러스 실제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내가 직접 분석이라든가 이런 공간 분석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웹GIS 화면에서도 저 하단에 보시면 저기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에 클릭을 하시면은 단순하게 저 데이터 조회 플러스 그 원 데이터를 바로 시스템으로 다운받으셔서 뭐 ArcGIS나 ArcMap 또는 요즘 무료 소프트웨어인 QGIS를 이용하셔서 바로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분석하실 수 있는데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런 웹GIS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비스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로직대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로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다양한 어떤 분석들을 좀 하는데 활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확대할 콘텐츠들 내용입니다. 뭐 토양 측정만 결과라든가 시군구 지자체 계획에서 가장 많이 좀 사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의 시군구 산림 면적들을 지자체별로 저희가 공간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올해 한 13개 정도를 추가로 해서 저희가 또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해당 지자체에서 그 해당 지자체의 어떤 데이터를 다운받으시면 바로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국립 환경과학원에서 뭐 열지도라든가 매년 갱신되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받아서 로 데이터 형태로 이제 각 지자체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쓰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 서두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각 시도 지자체의 환경계획 관련된 보고서 예제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도 뭐 또는 충남 광역지자체에서는 어떤 계획을 만들었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뭐 기초지자체 데이터들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환경부 협조를 받아서 이제 쭉 받아가지고 좀 올렸었는데요. 올해도 또 협조 받아서 올리고 또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 단순하게 로 데이터 외에 데이터를 좀 가공 분석을 해서 서비스를 해드리는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수집한 그 환경 계획 내에서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이거 공간 분석이나 이런 걸 잘했네라는 사례들을 저희가 쭉 뽑아가지고 지금 제시해 올려드린 건데요. 이 자료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 환경 보전 지역에 대한 밀집도 분석이다. 저거는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라고 저희가 자세하게 분석 방법을 적어놨습니다. 같이. 그래서 예를 들어 저 지자체에선 저 분석을 굉장히 좀 잘했네. 그럼 우리도 해봐야지라고 했을 때 뭐 데이터는 어디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받으셔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쭉 자세히 설명을 좀 해놨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참조를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사실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해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공간 분석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공간 분석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QGIS라는 무료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기관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아크맵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어떤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었어야 되는데 요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어느 기관에서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제 QGIS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관련된 그런 교육들을 작년 올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간 정보, 환경부의 공간 정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QGIS라는 오픈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 방법들을 온라인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직접 교육을 했었고요. 그리고 관련된 자료들을 저희가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공간 분석을 하시려면 QGIS나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일단 공간 정보에 대한 이해 그리고 QGIS에 대한 기본 사용에 관련해서 온라인 교육 그리고 이제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올려놨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좀 QGIS나 이 공간 분석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사실 사용자가 다 이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 몇몇 기능들을 이용해서 사실 공간 분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기능에 대한 교육 방법을 저희가 업로드를 해놨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했던 이제 교육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QGIS에 대한 이제 그 단원별로 이제 교육을 자료가 들어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에서 우수 사례라고 해서 예시를 들어드렸던 지자체에서 공간 분석으로 우수 사례라고 예시를 들어드렸던 것들을 따라해 보기를 올해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QGIS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지자체에서 우수한 공간 사례 분석,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은 그 공간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미 만들어져 있거나 공개가 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단은 저희가 올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지자체와 영향평가 대행업체분들을 사실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오프라인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지만 아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올해도 온라인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6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좀 반응이 좀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뭐 공무원하고 저희가 영향평가 대행업체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거고요. 그래서 QGIS를 기반으로 해서 공간 분석 우수 사례 따라해 보기 뭐 이런 기능들을 올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뭐 이런 교육들을 저희가 올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뭐 특히 청주시라든가 경기도 서울과 같은 좀 어떻게 보면은 용역비가 크게 나갔던 지자체의 환경 계획의 공간 분석 방법을 따라해 보는 것들을 할 예정이고요. 혹시 교육기관 중에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동영상 교재 형태로 만들어서 또 올해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국토환경 평가지도 시스템이 지도를 만들고 평가한 지도를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시스템의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지만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한 어떤 공간정보 지원 체계에 아직 환경부가 그 원만한 어떤 정보 시스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일부 그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자체에 계신 분들 담당자분들께서 이런 데이터들 저희가 이제 공간 정보를 그 융복합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올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이런 공간 정보들을 좀 융복합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가용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그 데이터는 다운로드 받으셔서 직접 분석이나 이런 곳에 활용하실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두 박사님께서 이제 발표 다 마쳐주셨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명회로 준비한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지사항으로 참석자 이제 그 명을 소속이랑 성함으로 해주셔야 출석 인정이 된다고 해가지고요. 저도 지금 이제 켜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했는데 채팅방에 일단은 1차적으로 자료를 한번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또 자료를 필요하신 분들께는 메일 주소 적어주시면은 보내드리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은 16시 오후 4시까지는 계속 유지를 해서 이제 천천히 뭐 질문하실 사항들이나 내용들을 올려주시면은 이제 추후에 저희가 정리해서 뭐 Q&A 형태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내용이나 그런 것도 망설임 없이 그냥 다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그러면 좀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 통합관리라는 제도가 어쨌든 이제 제도 초기이긴 하나 뭐 이제 필요성이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굉장히 뭐 중요한 개념임에도 많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어서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 계획을 수립하실 때나 또 업무를 하실 때 많은 관심과 또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이제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설명회, 매뉴얼 지침, 그리고 뭐 앞서 KI에서 제공하는 교육 콘텐츠 이런 것들이나 그리고 또 이제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해서 예산 지원이나 기술 지원적인 면모도 좀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와도 당연히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제도가 더욱더 자리 잡고 공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지자체 환경계획이 환경 분야에서 최상위 계획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원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날씨도 덥고 코로나도 계속 다시 증가 추세인데 건강관리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은 계속 두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